오늘은요, 처음 경험이랑 도전이랑 마지막이에요, 이제. 실행력, 실천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좀 카테고리를 그렇게 좀 나눠본 거는, 할 이야기들이 좀 많아서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각자의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좀 나눠본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하는 거, 지금 이제 어저께 도전하는 거 했잖아요. 오늘은 실행력, 실천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력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실력. 그것은 좀 풀어서 좀 써본다고 하면 실행 곱하기 이해도예요. 음, 실행 곱하기 이해도. 그러니까 실력을 형성함에 있어서 실행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해도보다는 훨씬 중요해요. 우리 경험이랑 도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그 실행, 실천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 이제 흔히 말하는 이 머리, 가슴, 장 이렇게 나누면 머리형들은 대부분 처음에는 이해가 되어야 실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어야 움직이시는 분들 있죠. 초반에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시고 이해가 다 뭔가 다 된 다음에 움직이려고 하시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완벽한 이해나 완벽한 지식 또는 완벽한 계획은 없어요. 음. 이해 대비 내가 이해한 것 대비해서 실천을 열심히 한 사람은 빨리 성장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결국에 실력이라는 거는 이해를 아무리 많이 했다고 해도 그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해, 지식 이런 것들 아까 완벽한 이해, 완벽한 지식이 없다 했잖아요. 현장에서는 정답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이해를 하고 조금 실천하는 것보다 덜 이해했더라도 완벽한 실천이 나은 거예요. 이해는 멀리 가야 보상이 오거든요. 그치만 실천은 생각보다 빨리 성과가 나요. 그래서 그런 성과. 그래서 성과라는 걸 또 한번 좀 풀어보면은 역량 곱하기 실행이에요. 모든 거에 다 실행이 들어가 있죠. 인간관계든 비즈니스 관계든 우리가 어 관계 안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인간 대 인간의 사람 그런 인간관계든 비즈니스로 만나서 이 비즈니스의 관계든 모든 성과를 내려고 하면 반드시 역량의 실행을 곱한 값으로 결정된대요. 여기서 역량은 관계 안에서 보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어떤 고마움, 감사, 사랑 이런 걸 수도 있고 또는 개인의 재능, 지식 그리고 창의성, 뭐 조직으로 따지면 혁신 전략 뭐 이런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따졌을 때도 또 뭐 남편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곁에 두는 이 인간관계적인 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아무리 내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해도 표현하지 않으면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요. 관계가 개선되지 않겠죠. 그게 실천의 관점인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비즈니스에서 내가 지식이 뛰어나 아이디어가 뛰어나도 실행력이 0 이야. 그럼 성과는 0인 거예요. 곱하기라 했으니까. 그래서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실행력은 뭐냐? 실행력을 또 풀어보면은 집중력 곱하기 지속성이에요. 우리 경험과 도전에서 계속 나왔죠. 집요하게 집중하고 지속해야 된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맞아요. 집중하고 지속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 오래 지속해야 꾸준히 해야 성과가 나겠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속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우리 계속 지금 3일 동안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성취가 우리가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거든요. 그 작은 성취를 계속 해야 하는 거죠. 이 실행력도요 마찬가지로 스킬이라고 해요. 타고난 뭐 자질 이런 거 아니고 배우고 연습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일종의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행력이 이제 부족하다. 그러면 실천할 수 있는 노하우를 공부하고 그 실천할 수 있는 노하우를 연습하면 돼요.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이요. 그들의 뭐 지식,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남달라서가 아니고 그들은 우리보다 조금 빨리 실천했기 때문인 거예요. 99%의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수천 가지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아이디어는 너무 많아요. 그치만 그거를 실천하지 않아요. 반면에 성공한 1%의 사람들은 생각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거. 우리 나는 된다 잘 된다 다들 읽으셨잖아요. 그 안에서도 나오죠. 빠른 행동을 하라고. 나의 직관이 왔을 때 빠른 행동이 관건이다는 얘기를 거기서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천력이 뛰어난 사람들, 남다른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에는 우리 열정도 그렇고 어떤 도전도 그렇고 경험에서도 그랬죠. 원하는 것이 명확한 거죠. Y가 명확한 거예요. 생각을 행동으로 쉽게 옮기게 해 주는 그러한 Y를 가지고 있어요. 어 실천력이 뛰어난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실행이라는 게 자기 재능에 대한 어떤 자신감, 나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고 왜냐면 실행하고 나서는 항상 결과가 나오니깐요. 그쵸?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피드백할 거니까. 그리고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 주는 유일한 수단인 거예요, 실행은. 실천하지 가장 못하는 이유, 우리 어제도 얘기했죠. 가장 못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냥 이 무의식에 깔려 있어요. 실천하지 않겠다는 강한 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실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만 하고 할게요. 밥을 먹고 할게요." 뭐 이렇게 하거나 이거 뭐 끝나고 나면은 내가 다음에 할게요."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 말에는 "지금은 하기 싫다."가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할 거라는 강한 거부 심리가 숨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내일 아침부터 공부해야지. 내일 아침부터 책을 읽을 거야.' 이런 말 속에는 '오늘은 절대 책 안 읽을 거고 공부 안 할 거야.' 이런 강한 의지가 숨어 있는 거죠.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 되게 찔렸어요. 왜냐면 우리 다이어트도 그렇잖아요. 어떤 뭐 "설만 지나면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배 터지도록 먹겠다는 거래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특별한 시간, 특별한 날로 내가 결심한 것을 미룬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변화를 원한다고 해도 내면에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 나는 그때까지 안 할 거야.' 어 이 말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 금연이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뭐 "언제까지만 하고 끊겠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다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내면에는 '지금은 하기 싫어. 안 할 거야.' 이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이 또 뒤로 밀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똑같은 일을 해도 그 시간에 따라서 그 어려움의 정도가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이래요. 이걸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지금은 어렵지만 내일은 공부가 잘 될 것 같아. 내일은 책을 왠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은 어려워. 다이어트도 지금은 힘든데 그때부터는 왠지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도 똑같은 책 읽기, 똑같은 다이어트, 뭐 똑같은 금연 뭐 이렇게 내가 결심한 똑같은 건데도 그 시간에 따라서 내가 정한 그 시간에 따라서 어려움이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어려움의 정도가. 그래서 실천이 뒤로 밀린대요. 그래서 뭔가 나중에 내가 해야 될 것에 대한 실천 계획은 거창해요. 너무 거창하니까 지금 당장 실천하기가 오히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도 당장에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실천이 계속 '아 나중에. 다음에. 그때부터.' 이렇게 밀리게 되는 거죠. 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가 나중이래요. 그리고 인생에서 그 삶에서 가장 생산적인 단어는 지금이래요. 힘들고 불행한 사람들은 "내일 하겠다."라고 한대요. 성공자들은요 "지금 한다."라고 한대요. 그래서 내일과 나중은 패자의 단어고요. 오늘과 지금은 승자들의 단어.
하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실행력, 실천력을 높여야 되잖아요.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도 또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무슨 일이든 신속하게 반응하고 결정하는 습관을 만들래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곧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 습관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곧바로 처리할 수 있는 거,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즉시 처리하는 거죠.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반응하면 좋은 효과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호감이랑 신뢰를 빨리 얻을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은 상대방이 신속하게 반응할 때 존중받았다고 느껴요. 그리고 상대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음 우리가 전화나 문자 이런 거 응답이 늦어지면 초조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혹시 나를 쪼끔 무시하나? 나를 모욕하나?' 이렇게까지도 느껴질 수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반응하면 좋은 점 중에 더 중요한 일을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에 대한 처리 속도가 빨라져. 그리고 또 삶이 더 자유로워진대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내가 자꾸 미루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아 마무리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이래서 계속 미룬 일에 대한 구속을 받게 돼요. 그리고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신속하게 반응하면 사람들에게 신뢰와 호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음.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실천력을 높이고 싶다고 하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지금 당장 목표와 관련된 뭔가를 저질러야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신속하게 반응하고 처리하는 습관을 만드는 거. 할 일이 생각나면은 지금 하라는 거죠. 지금. 어떤 말 한마디, 친절한 말 한마디, 애정이 섞인 말 한마디가 생각나면 미루지 말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다 실천에 포함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뿐만 아니에요. 일단은 시작을 하면 의욕이 일어나요. 어. 우리 일도 똑같아요. 승급을요 일단 시작하잖아요. 어떻게든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시작해야 돼요. 어떤 일을 아무래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래요. 우선 작은 만만한 일부터 시작하고요. 엉망으로 해도 좋다고 쉽게 생각하래요. 하지만 그 엉망으로 해도 좋다고 쉽게는 생각하지만 못할 핑계를 찾지 말고 해야 할 이유 찾아야 되잖아요. 해야 할 이유를 찾아서 그 일과 관련된 쉽고 작은 일 하나를 당장 시작하는 거죠. 유산화로 따지면 해야 할 작은 일 하나 뭐예요? 누군가한테 카톡하고 전화하고 이 작은 일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결과나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지만 못할 핑계를 찾지 않고 해야 할 이유 당연히 찾아야겠죠?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죠. 매출을 올리고 뭐 미팅을 해서 뭐 리셋을 하게 하고 사업자를 만들고 이건 너무 어려울 수 있지만 연락하고 전화하고 그냥 관계 집하기 위해 만나고 이것은 작은 일일 수 있지만 그게 쌓이면 당연히 큰 성과로 오겠죠. 신기하게도 일단 시작하면 수월하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끌어당김의 법칙 있죠? 내가 일단 시작해서 스타트했어. 그리고 나는 해야 할 이유를 계속 찾을 거죠. 이거 나는 된다 잘 된다 해도 나오잖아요. 그쵸?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다고 나오잖아요. 그 끌어당김의 법칙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월하게 풀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여기서도 또 환경 설정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어떠한 모멘텀 행동 변화를 일으키는 게 이제 모멘텀이죠. 이 모멘텀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를 쓰고 아이들 키울 때 초등학교 되면 학군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집을 마련하고 싶어서 주택 통장부터 이렇게 개설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다 모멘텀인 거예요. 그래서 실천하고 싶다면 실천을 잘하는, 실행을 잘하는 그룹에 있는 것도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죠. 서로가 어떻게 보면 선의의 경쟁이 될 수 있고 서로가 동기부여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행동의 어떤 모멘텀을 가지기 위한 또 3 단계가 있어요. 그거를 얘기해 드리면 첫 번째는 목표 관련된 일들을 어려운 정도에 따라 순서를 매기는 거예요. 내가 목표한 걸 쭉 써 보고 우리 버킷리스트
썼죠. 그 버킷리스트 쭉 써 보고요. 어려운 일 정도로 순서를 내가 이렇게 매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싫으면 언제든지 그만둔다고 생각하면요 쉬워져요. 그러면서 가장 쉬운 일부터 어려운 정도의 첫 번째 가장 쉬운 일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과가 나기 시작해서 나한테 놀라게 될 거라고 해요. 그리고 요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실행력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실행력을 높이는 방법 두 번째는요. 작은 일에도 데드라인 정하는 거예요. 나만의 데드라인을 정해서 하나씩 실천한다. 나만의 데드라인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어떤 목표에는 종료일이 있겠죠. 그 종료 데드라인이랑 개시 데드라인을 내가 정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도 정해야 돼요. 내가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낼 건지도 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중요한 거는 이 확언의 기적에서도 나와요. 데드라인을 공개 선언하시는 거예요. 어. 마음속으로 나 혼자 결심했을 때보다 공개 선언을 하면 번복하기 어렵고요. 그 힘이 있어요. 종료 데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뭐 일정에 있어서 나만의 데드라인을 설정하려고 하면 주어진 데드라인보다 조금 앞당겨서 자기만의 데드라인을 정해도 좋아요. 그리고 그 중간에 데드라인을 정해야 돼요. 최종 목표를 분할해야 되거든요. 목표 쪼개기는 성공의 8 단계 보면은 얘기가 좀 잘 나와 있어요. 근데 목표 쪼개기는 다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연간 목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반기, 하반기 목표하고 분기 목표하고 월 목표하고 일주일, 주 목표 거기에 또 1일 목표 이렇게 시간별 목표 다 쪼개는 거예요. 쪼개고, 쪼개고, 쪼개고. 그래서 각각의 중간 데드라인을 만드세요. 그리고 게시 데드라인. 게시 데드라인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첫 단계 작은 일부터 찾으라 했잖아요. 그거부터 게시 데드라인에 딱 맞춰 놓고 실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환경 설정하는 거예요. 그 속에 던지는 거예요. 그 데드라인을 제정이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목표에 다다르기. 만약에 승급을 예를 들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승급이 만약에 4 주짜리 승급이다라고 하면 내가 시작할 개시 데드라인을 정하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 데드라인이 올 때까지도 좋고 올 때도 좋고 작은 일을 찾는 거죠. 그 작은 일은 아까 말했던 카톡하고 전화하고 미팅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그것을 정하고 나의 승급의 중간 데드라인이면 한 2 주차부터의 중간 데드라인이 되겠죠? 그럼 분할해서 중간 데드라인을 만들어서 날 점검해 가야겠죠? 마찬가지로 종료 데드라인 내가 정해져 있잖아요. 어. 걔보다 조금 앞당겨서 미리 정해 놓으면 내가 해야 할 것들이 명확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실행력을 높이는 방법 이제 세 번째 할게요. 실험 정신을 기르는 거예요. 그니까 작은 일을 할 때조차도 두려워서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이거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실험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도 '내가 실험한 거야 그냥.' 그러면 쪼끔 실천이 쉬워져요. 부담이 줄어들고 시작하기가 쉬워지죠. 도중에 힘들거나 내가 실패를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고 해결책을 찾는 그런 능력이 늘어요. 그러면 성과로 이어질 수 있고 실천이 즐거워지죠. 그러니까 평소에 실험 정신을 기르려고 하면 해 보지도 않고 '아 이거 안 될 거야.' 이렇게 단정 짓지 말고 호기심을 갖고 그 문제 상황을 인제 바라보는 거죠. 내가 데이터를 모은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냥. 경험치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은다 생각하고 모든 그 시도를 실험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반드시 답이 있고 해결책은 하나가 아니다.' 그러니까 실험하는 거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볼 수 있으니까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의 뇌는 어떻게든 해답을 찾아가게 되어 있어요. 실험 정신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요. 실험에서 오는 시행착오는 왜냐면 당연한 거니까. 실험에서 단번에 성공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창의성이 늘어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나의 호기심을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봐야 돼요. 그리고 융통성과 창의성이 그러면서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신과의 어떤 나와랑 세상에 대한 통제감이 높아지는 거죠.
그게 장점이에요. 실험 정신으로 봤을 때의 장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실행력을 높이는 방법 이제 네 번째 할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어제도 비슷한 얘기 했는데요. 도움을 요청하면 문제 해결이 쉬워져요. 그렇다고 해 가지고 무턱대고 막 내키는 대로 막 질문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막 도움 요청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다 해 달라고 하라."고 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상대방으로부터 우리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음. 도움을 요청하려면 그전에 그 상대방이 나를 돕고 싶어야 돼. 그 마음이 들게 해야 되는 거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말했던 멘토와 롤모델일 수 있겠죠. 그리고 나보다 경험을 앞서 나간 스폰서일 수 있겠죠. 그러면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 또는 유산화로 따지면 스폰서와 상담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떤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는지 1, 2, 3번까지 하고 4번이잖아요 지금. 어떤 노력을 지금까지 해왔는지 어떤 실천을 해왔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진심으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남다르게 요청해야 돼요. 남다르게 요청한다는 것은 아까 말했던 무턱대고 내키는 대로 그냥 질문하시는 거 요청하시는 거 아니고 "내가 이러이러한 것이 이러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러이렇게 해 봤다. 그런데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남다르게 요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보답을 약속하셔야 돼요. 보답이라고 하는 건 물질적 보답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답을 약속하시고요. 도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보답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물질적으로 보답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피드백을 주셔야 돼요. 내가 어떤 것을 질문을 했어요.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게 실패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피드백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부탁만 하거나 도움을 받고 난 뒤에 그냥 소식이 끊겨 버린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두 번 세 번의 도움을 요청을 할 때 해 주고 싶지 않겠죠? 어. 실패로 끝나도 괜찮아요. 그 피드백이 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피드백은 꼭 받으셔야 돼요.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도움을 요청했어. 그러고 나서의 피드백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감사 표현하셔야죠. 스폰서한테 그렇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해 주고 싶지 않겠어요? 도움을 요청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행력을 높이는 방법 이제 마지막이에요. 나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거예요. 나를 객관적인 시선 제3 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의 눈 객관적인 입장에서 위에서 이제 나를 보는 거예요. 또는 나의 눈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관찰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을 수치를 사용해서 기록해도 좋아요. 유산화로 따지면 내가 몇 건의 카톡을 보냈어. 그랬더니 몇 건의 미팅이 성사됐어. 그래서 이 미팅이 성사된 건 중에 몇 건이 나와 사업을 하거나 나와 제품을 먹게 됐어. 이걸 나만의 수치를 만드세요. 원래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수치는 10 명한테 연락을 하면 그쵸? 답장이 한 뭐 4 명한테 오고 2 명을 만나게 되고 1 명이 클로징되고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수치예요. 그치만 나만의 수치를 만드세요. 그거를 수치를 사용해서 관찰 결과 기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더 나가면 전화 통화도 그렇게 기록할 수 있고 미팅 건수도 그렇게 기록할 수 있고 어쨌든 그런 수치를 계속 만들어서 기록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그 변화된 것을 이러한 수치들 이 수치들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왜냐? 실행하면서 노하우가 늘 거니까 그거를 누군가에게 계속 알려주세요. 그게 어떤 작은 무대가 될 수도 있고 내 파트너들이 될 수도 있고 당연히 내 스폰서가 될 수도 있겠죠. 실천이나 변화 과정을 계속 공개하잖아요. 그러면은 포기하기가 어려워요. 공개에서는 효과와 같은 효과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조언이랑 격려를 받을 수 있어요. 무슨 일이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오래 지속해야 성과가 생기겠죠. 오래 지속하고 싶으면 처음부터 너무 욕심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작은 성취를 하나하나 모아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 작은 성취가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거예요.
보면 다시 정리해 보면 실행력을 높이는 방법은 첫 번째는 무슨 일이든 신속하게 반응하고 결정하는 습관 만드는 거예요. 즉시 처리하는 습관을 만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작은 일에도 나만의 데드라인을 재정의해서 하나씩 실천해 보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실험이라고 생각하는 거. 실험 정신을 기르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도움을 남다르게 요청하는 거.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나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거. 이렇게 실행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봤어요. 나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건 이제 데일리 리포트, 이제 우리 다이어리 쓰잖아요. 거기서 좀 세세하게 나가면 데일리 리포트, 데일리 플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의 잔소리 끝나고 나면 우리 데일리 리포트랑 데일리 플랜 쓰는 걸로 해서 좀 프로젝트 할 생각이거든요. 그거에서 쪼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다이어리 어떻게 쓰는지, 내가 매일매일 데일리 리포트를 어떻게 쓰는지, 데일리 플랜은 어떻게 짜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 볼게요.